민화 수집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민화를 그러면 몇 점이나 수집을 하신 거예요? 몇 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대략 한 1000여 점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천여 점. 그 민화 수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어떤 점들이 좀 있을까요? 그건 굉장히 좀 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이 가지 않는 길, 남이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혼자 수집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좀 애롭게 수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수집한 걸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어디에 전시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예. 개인 컬렉션을 가지고 예술의 전당에서 한 2개월 하고요. 네.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또 광주 아시아의 문화전당에서 3군데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아니, 저는 민화를 수집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신기하다고 느낀 점이요. 대부분은 좀 화려한 도자기나 궁중화 같은 걸 수집하지 않나요? 근데 저도 사실은 30대 초반부터 컬렉션에 있는데 네. 그 누구나 다 그러듯이 고려청자, 뭐 이조백자, 단원 겸재 이런 그림들을 쭉 수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IMF 때 경제적인 사정이 좀 어려워서 좀 다 정리한 적이 있고 네. 많은 것을 좀 내려놓다 보니까 그 민화가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수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수집에서 그치지 않고 국립 전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전시도 하게 됐고, 근데 또 하나가 이제 민화를 수집한다 이러면 많은 분들이 골동품을 수집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수집하면 아, 돈이 많겠구나. 돈이 있으니까 저걸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민화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어떤 작품은 좀 비싼 작품도 있지만 네. 굉장히 좀 싸게 평가가 돼서 저같이 이제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네. 나름대로 열심히 수집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이 얼마 정도면 민화를 구입할 수 있는, 물론 뭐 작품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습니다. 네. 운이 좋으면은 네. 몇십만 원도 살 수 있고 네. 또 조금 알아보고 또 재미있게 느끼는 사람은 몇백만 원도 살 수도 있고 그 가격은 뭐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안 판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좋아하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을 바꾸는 가져와서 거야? 가서 바꾸기도 하고. 오늘 그래서 강연 네. 주제는 뭘로 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민화를 얼마나 아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학자가 아닙니다. 네. 저 컬렉터로서 네. 그 하나의 농사꾼으로서 어떤 치열하게 스스로 담론하고 느끼고 한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은 민화를 얼마나 아십니까? 라는 강연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민화의 의미,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또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아, 예, 예. 근데 민화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조선시대 민예적인 그림, 정통 회화의 조류를 모방하여 실제 공간의 장식을 위해서 또는 민속적인 관습에 따라 제작된 실용화를 뜻한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거 어렵게 적어놨네. 그러게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게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네. 그 실력은 조금 소질은 있는데 정규 교육은 받지 않고 떠돌이 하면서 그냥 동네에 그려준 그런 그림으로서 허접한 그림으로서 본 그림, 본 따서 그랬다고 해서 본 그림으로 봤는데 네. 제가 이 민화를 수집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엄청 예술적인데 네. 그러면 직접 좀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하면 네. 저희가 이해를 더 예,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림이 뭔가 좀 무서운 느낌이 드는 건 기분 근데 탓일까요? 선생님 제가 솔직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 그림을 보는 순간 저는 점집이 떠올랐거든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예. 무속화라고요. 무당집에 있는 그림입니다. 무당집이 그림인데 네. 우리는 이 그림을 귀신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가정집이나 공공장소나 어떤 식당이나 어디 걸린 적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절집이면 볼 수 있죠. 예, 예. 네. 그런데 이게
이 그림은 작품은 미국에서 제가 구해가지고 왔는데 네. 6.25 끝나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관광객들이 뭐 사갈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인사동에 다니다 보면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5,000원,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우산꽃이다 싼 값에 그냥. 꼽자는 걸 네. 미국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병풍에다 꾸며놓고 이제 거실에다 걸어놓고 네? 침실에 걸어놓고 거실에요? 그건 왜 그러냐? 네. 그 사람들은 특별한 그림일 뿐입니다. 그렇지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그 디자인적이고 저희가 볼 때는 어떤 미학적으로 특별히 해석하기 전에 굉장히 이 인물을 독창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네. 컬러도 좋고 디자인도 굉장히 모던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대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많이 가져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이게 미국에 가면 우리 방 안에도 걸릴 수도 있고 거실에도 걸릴 수 있는 게 그렇죠. 민화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그 한 예를 들 수 있어요. 네. 그 부처님이 불전에 있으면 그건 부처님입니다. 상징 덩어리예요. 얼굴도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국립박물관이나 진열돼 있으면 미소가 좋다. 비례가 좋다. 너무 아름답다. 그것은 바로 상징은 거기서 없어지고 거기는 조형세계가만 남습니다. 그러면 제작자의 어떤 아름다운 표현을 하는 의지, 그걸 감탄하고 감동을 느낄 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무속화도 무당집에 있을 때는 귀신이에요. 얼굴도 못 마주칩니다. 막 소름 끼칠 정도인데 밖에 나와서 미술관에 걸렸으면은 현대미술 보듯이 아름답게 색채적으로 또 조형적으로 회화적으로 감상의 대상입니다. 편견을 깨야 되겠네요. 그게 그러니까. 편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게 지금 엄청난 편견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네. 네.